외모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결과는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입에 영향을 줬다, 알겠어. 근데 그게 외모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외모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잖아요. 띠님은 얼굴의 외모와 소득 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30 몇 년 정도 살아보니까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못생겨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답변인 것 같아요. 꼭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 외모, 키, 그리고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료를 동시에 조사한 것들은 되게 드물어요. 이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결혼정보회사.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건 결혼정보회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사라는 거에 이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한계점도 좀 분명해요. 기억에 의존하고 설문에 의존하는 단편적인 조사이기도 하고,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통제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술적인 의미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다른 변수들을 다 통제하고도 진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위스콘신 종단 연구. 여기서 얼굴의 매력과 수익 간의 장기적 관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복합적이어서 단편적 연구보다는 변수 통제가 가능한 이런 종합적인 연구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위스콘신 종단 연구는 1957년도 미국의 위스콘신이라는 주 안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1317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예요.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이 졸업생 중에서 남자 졸업생 사진을 보고 매력도를 측정한 건데요. 30대 중반에 한 번, 50대 초반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수익과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여자도 있잖아요. 왜 남자만 연구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외적 매력이 직업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뭐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더 부유하고 성공적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또 그런 변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율이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외모와 노동시장에서의 수익 간의 상관관계가 남성보다는 더 변수가 많은 거예요. 더 복잡하고. 그래서 연구진은 조사를 토대로 남성만을 조사하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패턴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30대 중반, 50대 초반의 수입을 측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진으로 해야지 고등학교 졸업 사진으로 하면은 외모가 좀 많이 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PD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일 조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조사할 당시에 그 사진으로 비교를 하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오래됐더라도 동일 조건이 비교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얼굴의 매력도에 대한 측정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또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는 신체적인 매력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했지만, 위스콘신 종단 연구 같은 이제 코호트 연구의 장점은 모든 표본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아름다움의 저하가 발생했다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꽤 까다롭게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다 답을 주시네요. 역시 원장님. 근데 이게 진짜 설계가 엄청 탄탄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는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 저도 이런 논문을 봤었는데, 이번 이 연구 논문은 제가 한 일주일은 하고 관련 문헌도 찾고 그렇게 분석했던 것 같아요.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 스티커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논문 자체는 굉장히 분석이 어려운데 제가 되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모가 고용시장에서 중요한가라는 화두를 또 던진 논문이 2006년에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미로풀기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미로풀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산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좀 똘똘하거나 센스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험에서 매력도가 더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 임금 차이의 40% 정도는 얼굴의 매력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효과적인 구두 의사소통이 한 40%, 더 높은 자신감을 막 피력해 보이는 그런 거가 한 20% 그렇게 나타났다고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했어요. 결론이 다 나왔네요. 근데 이 연구를 왜 또 한 거예요? 사실 외모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연구해야 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결과는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입에 영향을 줬다 알겠어. 근데 그게 외모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외모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잖아요. 예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막 설득이 됐어. 맞아. 그리고 뭐 의사소통도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지 그런 거 아니라 진짜 그냥 외모인지 이런 거를 다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첫 번째 외적 매력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매력 자체로 보상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변수였던 건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매력 그 자체의 보상이 주어졌다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매력이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건지, 예를 들면 더 나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됐거나 또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아니면 기분 좋아서 그냥 프리미엄을 받은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이전 연구들은 긍정적인 속성에 영향을 미친 것까지는 비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매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잠재적인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IQ, 건강, 학교 교육, 학교 활동은 어땠는지 심지어 성격까지 다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네요. 학교에서도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선생님이 더 챙겨줘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교사가 예쁜 애들, 잘생긴 애들을 좀 더 챙겼을 가능성. 그럼으로 인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했을 가능성. 그 관심과 기대 때문에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죠. 얼굴 매력, IQ,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이제 연관성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매력과 IQ 간에는 아주 약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족 배경을 또 고려해봤어요. 가족의 학력이라든지 부모의 학력을 고려해봤더니 의미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외적 매력과 고등학교 성적, 얼마나 고학력인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랬던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 위스콘신 학생 집단에서는 교사가 매력적인 학생에게 이점을 부여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과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매력적인 아이들이 학생회 그런 활동에서 더 적극적이고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대인관계에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가설을 세운 게 있어요. 얼굴 매력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를 또 조사했어요. 그랬는데 얼굴 매력은 사망률이나 유병률과 상관관계가 없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얼굴 외모로는 인지 능력이나 또는 건강에 영향을 줘서 그것 때문에 수익 간의 상관관계가 생긴 거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방금까지는 얼굴 관련한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키도 되게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건 좀 어떨까요? 키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다른 연구를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룬 건 없었고요. 키가 직업의 이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농구선수, 배구선수 이런 건 당연한데 그런 거 말고라도 키가 크면 유리한 직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키가 수입에 있어서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분석을 좀 해본 거예요. 근데 키가 수입에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잘생기면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좀 자신감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 영향을 줬는지 그 자신감 때문에 결국 수익과 관련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얼굴 매력과 자기 존중감,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했을 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관관계가 너무 미약해서 매력적인 남성들이 가진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여는 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준 거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결국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사실 좌우하는 건 성격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위스콘신 종단 연구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연구 부분이 있어요. 얼굴의 매력과 성격의 관계를 조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MBTI 말고 이제 비슷한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좀 했습니다. 외향
외향성, 친화력, 성실성, 개방성 이런 이제 4가지 특징을 평가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감정적인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긴장감, 걱정 같은 거를 좀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의 매력도와 외향성, 긍정적인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긴장이나 걱정 같은 건 그런 부정적인 성격들, 감정적 불안정성과는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들이 또 긴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지 않고 좀 차분하다, 그리고 외향적이고 좀 긍정적이다, 이런 성향이 나타난 거죠. 또 재밌는 결과가 IQ를 봤더니 개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외향성이나 친화성, 성실성하고는 아주 강하게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런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매력의 중요성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매력이 성격이나 자신감 같은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좀 미약하지만 수입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도의 결과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결국 매력이 외향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중요성은 또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도죠. 그리고 또 재밌는 조사가 있어요. 매력과 직장 근속 연수를 봤어요. 1975년도 조사에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92년도 조사에서 보니까 매력적인 남자들이 더 직장을 자주 바꾸는 걸로 나타났어요. 결론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남성이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IQ가 높거나 지능이 높거나 성적이 좋거나 교육 수준이 높아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매력적인 남성이 조금 덜 매력적인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고등학교 시절 활동이나 성격적인 특성으로도 그게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결국 이 연구에서 결론은 외적인 매력 그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직접 보상을 받는 특징이다, 다른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좋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비해서 외적인 매력 자체가 프리미엄이다라는 결론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결론을 받고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경향이 있는 건 인정해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런지 궁금한 거예요. 고용주나 고객들이 외모를 보고 차별한 건지, 아니면 그 외적 매력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더 증가시키는데 활용이 되었는지, 그게 생산적인 특징인 건지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뛰어난 언어, 대인관계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들이 작용한다면 직업에서는 생산적인 걸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 차이가 더 낮다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직업군별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들은 대인관계에서 화술이나 이런 게 중요한 직업이 있고, 그게 안 중요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연구직도 그럴 거고 생산직도 그럴 거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이제 직업군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신기한 게 모든 직업에서 이 매력의 프리미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적 매력이 단순히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게 아니더라도 차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익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못생긴 입장을 대변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말씀해주신 논문대로라면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반대로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외모가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성적, 능력,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줬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첫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건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구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권씨잖아요.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맨날 손해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대학 다닐 때 제 시간에 맨날 못 오잖아요. 그럼 늦을 때도 있는데 맨날 앞번 오니까 맨날 앞에 먼저 최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걔도 아직 못 왔어. 걔는 이씨, 박씨 이래가지고 뒤에 있으니까 걔는 느릿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 손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적절한 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용 의사로서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결론 맺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모는 매우 중요하죠. 시작점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그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의견도 되게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외모와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외모라는 주제도 돈도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속물스러워서 저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속설들이 진짜인지 정말 아주 잘 짜여진 연구를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분석해 본 걸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고요. 전 이 연구에서 나왔듯이 외모가 개개인에게서 자신감의 면에서 주는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가 자신감을 떨어뜨리지는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그걸 극복한다면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노력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